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제가 2년 전에 히말라야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1995 년도 밴프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책인데요. 어 70 년대부터 1970 년대부터 90 년대까지 히말라야에서 이뤄졌던 가장 극적이고 어려운 루트에 도전했던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알파인스타인 자체가 이 알프스를 끼고 있는 등반 종주국인 유럽인들에 의해서 좀 많이 행해졌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네 명의 주인공 역시 유럽의 젊은 산악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았던 히말라야의 오지, 아무도 오르지 않았던 봉우리를 찾아서 극한의 등반을 하는 영화가 바로 이 타탄 프로젝트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런 등반을 이 영화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 주인공들이 계속 처음에 이렇게 "여기는 아무도 감히 발을 딛지 못한 곳이다. 알려지지 않은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계곡이다. 그리고 아무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곳이다." 신비스럽고 위험하게 좀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디를 탐험한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간 곳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쿤두즈 산맥에 가려고 했는데 이 지역은 1980 년부터 방문객을 받지 않았다라고 영화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제일 근접한 이 지역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친구들은 쿤두즈 계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쿤두즈라는 지명은 파키스탄 지도 그 어디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지명인 콘더스, 영어 철자가 U가 아니라 O로 된 그런 지역이 있어서 책을 찾아봤더니 이 지역 전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 구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북쪽에 있는 후실 계곡과 그에 딸린 몇 개 주요 빙하가 곧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산맥 대부분이 전쟁 지역이라서 중무장 지대나 접근 금지 지대다. 그런 말을 해서 저는 일단 이 친구들이 갔던 마지막 마을인 타가스 마을을 중심으로 한번 수색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카르드에서 타가스까지 구글 지도에서 거기에 있는 여정을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낯익은 봉우리를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링크사르라는 봉우리였어요. 아마 2017년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알피니즘 부문을 수상한 작품인 링크사르 서벽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링크사르가 이 타가스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링크사르 서벽이라는 영화에 그 당시에 영화 상영을 하면서 김창호 대장님께서 GV를 진행을 하신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인터뷰 자료를 찾아봤더니 김창호 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혼자 지도를 그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링크사르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창호 대장님도 이 계곡에 대해서 잘 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김창호 대장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아마 제가 궁금해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올라간 산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김창호 대장님의 부재가 또 새삼스레 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제 예상과 다르게 이 주인공들이 올라갔던 봉우리가 이 타가스라는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등반에 대한 자료를 막 검색하던 중에 이 주인공들이 이 플래닛 마운틴이라는 그 산악 전문 사이트에 본인들의 등반기를 올려놓은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갔던 대상지가 타가스 밸리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봤더니 바로 이 타가스라는 마을의 바로 뒤에 있는 이 계곡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이 타가스 밸리에서 바로 이 계곡으로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를 했고요. 이 양쪽으로 보이는 이 산들,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미닫봉들을 이 친구들이 등반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산들 정상에서 이 주인공들이 영화 속에서 저기 8,000m 봉우리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정상에 올라서면 K2하고 가셔부름 상군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들이 올라갔던 봉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목을 파탄 프로젝트라고 지었을까라는 거에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 파키스탄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제 무슨 탐험 프로젝트도 아니고 왜 파탄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래서 제가 파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파탄은 파키스탄의 한 부족이기는 한데 이들의 주거지는 그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계에 있는 파키스탄 서북부가 이 파탄족의 주 근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 길기트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파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헷갈렸는데 영화를 보면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팀의 현지 가이드인 무함마드 이샤크가 이 파탄 부족에 대해서 이 주인공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파키스탄의 한 부족인데 강인하고 용감하며 늘 한 걸음 앞서기 때문에 위험하다. 파슈툰족은 뭐든지 척척 해내고 손재주도 좋고 시간도 잘 지키는 파키스탄 최고의 부족이다.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 팀 내에서 가장 등반을 잘해서 마스터라고 불리는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팀 가이드가 설명하는 파탄 부족의 어떤 그 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영상이 편집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주인공들이 파탄족에 대해서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고 본인들이 이런 파탄 부족처럼 용감하고 이렇게 강인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파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또 찾았는데 그 플래닛 마운틴에 이 친구들이 올린 등반기를 봤는데 이 친구들이 그 올랐던 봉우리의 이름을 파탄 피크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 미등봉을 초등하고 나면 그 초등한 사람들이 그 봉우리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통상적으로라면 이 봉우리는 타가스 마을에서 올라가서 타가스 계곡에 있는 봉우리이기 때문에 타가스 피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굳이 파탄 피크라는 이름을 그 봉우리에 붙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그 파탄족에 대한 깊은 영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니코와
그 칼리토스라는 친구가 그 옆에 있는 봉우리를 하나 더 등반을 해요. 이 친구들 보고서에 의하면 하나 더 등반을 했는데 이 봉우리의 이름은 또 파타니 피크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네, 이 친구들이 파탄에 대해서 가지는 애정 그리고 어떤 이상적인 거를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산악인들이 어떤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산을 등반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히말라야 등반에서 이 산을 올라갔다 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등정 사진 그리고 뭐 캠프 간이 어떤 거리와 시간이 일치하는가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를 해야지 저 사람이 이런 등반을 한 것이 맞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근데 그 미다뽕이라는 기준은 어떤 이전에 누군가가 그쪽을 탐험했고 올라갔다는 그런 탐험 기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다뽕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 영화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산악인 탐험하는 자 특유의 어떤 그런 감정선이 좀 대사들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산악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내적인 그런 이상향이 아닐까라는 항상 그런 극한의 위험과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찾고 이런 것들이 어떤 탐험의 이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매매라는 친구가 낙석을 맞아서 사고 난 걸 보면서 장루이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매매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이렇게 자문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오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김창호 대장님의 그 GV에서도 똑같은 대사 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김창호 대장님도 그때 당시 이제 그 GV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겪어가면서 산에 오르냐라는 그런 사회자의 질문에 이제 정상에서 맛본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올라간 정상에서 맛본 그 짜릿함은 산을 오르는 동안의 고통을 다 잊게 해준다. 그리고 나 역시도 산에 오를 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산을 오르는 거는 산을 오르는 동료들에 대한 믿음과 제가 가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 그러니까 10월 11일이 김창호 대장님의 그러니까 구르자 히말 사고 2주기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최고의 동료이자 산악인이었던 김창호 대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히말라야의 아들이 된 김창호 대장님의 영면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짜임새 있고 지루한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이 연출도 너무 강약 조절이 잘 돼서 정말 훌륭하고 흥미진진한 탐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너무 부럽다. 패기 넘치는 이 주인공들이 다녀온 곳, 했던 행위들이 너무나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면
누구나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Ça suit pas le service là. Le service laisse à désirer. Ah, que... Il est Alors loin. elle vient ou elle vient pas